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과도한 스트레스 등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화 상담도 하루에 10건 이상이 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한두 건 정도는 꼭 자살을 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상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많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순간 직접 현장을 찾아 자살을 막고 평소에는 예방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 이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위기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이기도 하고 취업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었는데 글귀를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은 느낌입니다. 내가 혼자 살게네. 뭐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뺑두리 일러보니까 내 마음에 참 위안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자살 예방에 앞장서는 경남의 생명지킴이들.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화이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자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데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김해시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근본적인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김해보건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거 자살 시도 경력이 있는 한 남성의 집을 급히 찾아갑니다. 선생님,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태남선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만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쉽사리 문을 열지 않는 남성. 집안 상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상담가의 설득으로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거기 의자 거기 앉아 계셔요. 저희가 그냥 들어갈게요. 네. 저희가 들어갈게요. 집 안으로 들어섰던 두 사람이 다급하게 밖으로 나옵니다. 흉기까지 들고 있던 남성. 신속하게 흉기를 회수한 박경희 팀장은 집 밖으로 나와 112로 협조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죽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들어간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카를 들고 계시면서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신다거나 위협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불이 나게 일단 문을 닫아놓고 경찰관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5분 후 긴급 출동한 경찰과 함께 상담사가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며 남성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안정을 되찾은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통해 재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냐. 죽을 사람은 꼭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을 더 살린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미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는 사람도 이런 기관이 있으니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좀 응급 개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7명.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소와 경찰서, 소방서 등 연계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 2017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우수기관인 김해시는 위기 상황 적극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방 중심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찾아가는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김혜 씨는 올해 초 지역 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 척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4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는 찾아가는 자살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서영 상담사가 읍면 지역의 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계셔요.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무래도 독거 노인들이 우울감이나 혼자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호 집을 방문하여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8살인 이 노인은 1년 전 암에 걸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직후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다행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과거의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단 텔레비가 보기 싫어. 사람들만 만나기도 싫고 전화도 받기 싫고 전화도 막 심할 때는 전화도 안 받았어. 힘들지 얼굴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근데 자충거리 뭐 양호하게는 밥도 잘 먹고 잘 땡기겠고 운동도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고 이럽니다. 이제는 밭에 나가 가벼운 농사일을 거들며 이웃과의 소통도 시작한 어르신.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조금씩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70여 농가가 모여 사는 김해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 전체 가구의 4분의 3 이상이 할머니 혼자 사는 독거 세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석 달 전부터 어르신 맞춤형 찾아가는 요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부터 바른 자세로 누워 90도 각도로 다리를 곧게 뻗어 올리는 고난도 동작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모든 동작을 정확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수업 참여를 꺼리기도 했었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 잃었던 생활 속 활기까지 되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제일 가을 철이라 너무 가을 거치 한다고 너무 바빠서 여기 참석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막 요거는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첫째 내 다리가 제대로 뻗어지고 이제 부은 다리가 부가 빠지고 제대로 걸음이 걸어지는 기라 요걸 하니까 이 걸음도 이래 막 벌어지기 걷다가 바로 걸어지더라고 요걸 하니까. 요거 하니까 요 같이 모여서 웃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우울증 원료가 어디 있어요? 없지. 즐거워요. 네. 우리는 딴 마을도 했으면 좋겠어요. 요가라는 공동의 관심사가 생기면서 노인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홀로 사는 분들도 경로당을 찾아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서먹서먹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요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뒤에 보시겠지요. 서로 웃으시고 서로 안부 물어봐주시고 어디가 아픈지 없는지도 서로 물어봐주는 그런 마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요가의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장수 사진 촬영도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기 전 서로의 매무새를 살펴주고 함께 웃고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장수 사진에 남겨봅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활동을 별로 받지 못했는 우리 마을이 요가 교육을 통해서 문화도 향상되었고 모든 감정이 다 좋아질 뿐더러 또 이번에부터 참 찬사 인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우리 노인들도 아낌없이 이런 저희가 두고도 열심히 하라고 나 권장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입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있나요? 네, 제가 요즘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이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역할극을 통해 구체적인 자살 예방 실천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뭐 참 이래 먹고 산다고 이래 살다 보니까 이런 교육도 많이 안 받아보고 들을 거 없는데 선생님 오셔서 이런 많은 참 우리 참 뭐 생명의 지킴이를 말씀해 주시하니까 모든 걸 많이 알고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참 자살 돼갖고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우리가 많이 또 우리 가겠습니다. 생명 지킴이 화이팅!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통해 김해시 생명지킴이로 위촉된 인원은 총 3,200명. 올 연말까지 4천여 명의 생명지킴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만은 사실 김해시에 있는 55만의 인구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로부터 안전한 김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이트키퍼들이 또 많이 양성이 돼서 또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자살은 또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김해시 복지박람회 현장에서 펼쳐진 자살 예방 거리 캠페인입니다. 간이 체크리스트를 하고 현장 진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 맞춤 자살 예방 사업으로 자살 유가족 수기 전시와 그리고 따뜻한 말 나누기 캠페인 행복 톡톡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부스를 찾아 자살 유가족의 수기를 읽고 현장 상담을 받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예방이라고 적어놨어. 아 나도 그렇다고 자살하고 싶은데 이 도움을 좀 한 받아보다 싶어서 오늘 왕기라 그렇게 확실히 듣고 나니까네 죽을 필요는 없네. 살아야 되겠다. 알로 보고 살아라네. 울로 보고 살지 말고. 그 말이만 내한테는 정답인 것 같네.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오늘 듣고 기분이 좋네. 내가 이거 둘이 보고 살기로 해서 손녀 둘이 보고. 지나가다가 자살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길래 혹시나 뭐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니까 언제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싶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한 번씩 들려봐가지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잘 인지해 반응하고 이웃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29를 먼저 누르는 것. 자살 인식 개선을 위해 발로 뛰는 생명지킴이들이 남긴 간절한 당부입니다.